자, 이란 전쟁이 어느덧 4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글쎄요, 또 한 번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스라엘의 이란 최대 가스전 공격에 대해서 외신들은 트럼프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처음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의 움직임 또는 엇박자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Fact number one,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Fact number two,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and we're holding out. Mr. President, do you intend to lift sanctions on Iranian oil, and do you intend to potentially put U.S. troops or more troops in the region?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온도차는 지상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지금 지상전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약간의 또 여지는 남기고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혼자 독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건지 엇박자는 분명히 맞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어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네. 트럼프가 모르는 중대한 공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네. 이스라엘이 좀 많이 나간 느낌이 있던 거는 틀림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간밤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트럼프는 약간 몰랐다. 이런 느낌으로 트럼프를 좀 엄호해 주면서요. 네. 앞으로 트럼프가 하지 말라 그러면 추가 공격을 안 하겠다. 아하.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지상군 관련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이제는 보면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네. 눈빛이나 아하. 발걸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상에 전력을 투입하지 않겠다,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사 우리가 배치한다 그래도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모호성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뭐 하나 확실하게 얘기하고 움직인 게 없지만 네. 뉴욕타임스라든가 뭐 미국의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트럼프의 의중을 좀 간파한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지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당신 베트남 전쟁처럼 그렇게 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 그거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의중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도 하르그 섬 점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트럼프가 틀림없이 관심이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좀 온도차가 있고 엇박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도 악역은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해주고 그렇죠. 본인은 이 손에 피나 흙을 묻히지 않고도 이 전쟁을 진행하는 이런 역할 분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었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은 추가로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했고 네. 이스라엘도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에너지 시설은 공격 안 할게 이렇게 했어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시설이 본인의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정유시설 같은 데를 폭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사실 생산된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저장된 곳을 이제 폭격을 한 거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산한 거 담아놓는 것까지는 건드려도 괜찮은데 네.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지금 생산해야 되는 시설을 건드린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이래서 이게 이제 미국 경제라든가 국제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트럼프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타냐후하고 정면적으로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간의 입장 차이가 또 있지만 그래도 또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굉장히 미묘한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언제 끝낼까라는 시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We wouldn't want to set a definitive time frame on that, and it will be at the president's choosing, ultimately, where we say, hey, we've achieved what we need to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to ensure our security.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요, 백악관에 우리 돈 약 300조 원의 추가 전쟁 예산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빨리 끝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국방부가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면 전쟁을 더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양측의 지금 계산이 완전히 그 부분에선 틀리는 거죠. 어허. 네타냐후는 이 전쟁의 목표를 이란의 핵심 세력들, 하메네이라든가 라리자닌이 이런 핵심 세력들을 참수해서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버텨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은 그대로 갖고, 네. 그다음에 이란 정권이 그대로 중동의 맹주,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가지고도 만만치 않게 버텼다. 아하. 이런 상태로 되면 네. 이란으로서는 이제 최악의 악몽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핵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을 더 이제 증강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전쟁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미국을 국방비가 1,000조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1,000조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네. 300조가 벌써 이번 전쟁에 들어갔으면 어허. 1년 국방 예산, 지금 뭐 환율 때문에 우리가 한 1,350조 정도 됩니다만은 1년 국방 예산의 한 30% 정도를 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미국 국방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출구 전략 쪽을 지금 열심히 모색하는데, 네. 네타냐후는 내부적으로 자기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뭐 비리라든가 정치 지지세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 전쟁을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네타냐후는 지금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참수 작전이나 이런 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시작할 때는 두 나라가 뜻을 같이 하고 전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뭔가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본인들이 각각 원하는 목표가 좀 달라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내려면 네. 뭔가 그 의견 조율을 좀 하고 협상 테이블이라든가 휴전 협상에 이제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양측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좁혀지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이미?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뭘 좀 계속 미국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해꾼이랄까요?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걸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걸 잃었고, 지금 모스타파 후계자 같은 경우에도 선출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지금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의견 차가 좀 갈라지고 있고, 네. 이란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게버드 DNI 국장 지금 18개의 미국 정보기관을 이끌고 있는데, 네. 게버드도 지금 보면은 이게 뭐가 좀 처음에 목표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다르다 이러면서 이견이 있는 얘기를 어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일단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 전쟁은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하려면 뭔가 좀 조율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에너지 전쟁 위기 조기 종전 길 열릴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총리가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이란의 이 핵 불능 상태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겁니다. 수뇌부는 분열됐다. 실권자가 누군지 불투명하다. 이란 전쟁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사실상 이번 이란 전쟁 공격을 주도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네타냐후의 발언입니다. 자, 전성훈 원장님, 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어떤 뜻입니까? 사실 그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기존의 입장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사실상 조기 종전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한 거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좀 불편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심해서 그 이란을 공격하는데 같이 공동 작전을 폈지만 이제 전쟁이 좀 미국의 의도와 달리 좀 장기화되고 미국이 이게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그 미국 내외의 여러 반대 여론이 생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이번에 또 한 번 공격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상당한 의견차가 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 자체가 본인은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걸 몰랐고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타냐후도 사실 그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미국이라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만약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이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또 국제적으로도 압력도 많고요.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뭐 이란을 지금 국제 여론에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네타냐후 수상이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우식 교수님. 네. 제 눈에는 이 오랫동안 이제 북한과 외교 안보를 취재해온 뭐 유영원 의원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대목을 좀 주목했는데 더 이상 이란은 우라늄을 여기서 더 농축할 수도 없으며 탄도미사일을 만들 능력도 없다.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불능화시켰다라는 말인데 한반도에서 우리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라늄을 농축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를 못 만들게 우린 만들지 못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중동에서 이란이 북한처럼 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막아섰다. 뭐 이런 선언이나 좀 능력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 전쟁에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걸 명분으로 발을 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더 강경하다고 지금 평가받는 상황에서 이른바 미국과 상의 없이 이란의 가스관까지 이제 가스전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없는 에너지 전쟁에 세계 경제가 폭락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쟁의 목표를 금방 말씀하신 이란의 핵시설, 핵능력, 그리고 군사능력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파괴 정도로 잡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한 8, 90%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과 명분이 생겼다라는 저는 우회적인 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시작은 했지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아직도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경제적 불안 요소거든요.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령에 계속 발이 빠지는 것보다는 적당한 목표 설정하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쥐고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이 이 카타르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LNG 가스 시설을 공급한 겁니다. 그러자 이 카타르가 대한민국의 이 LNG 가스를 장기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로서는 이 주목해서 봐야 할 뉴스입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최고 경영자가 한국으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전성 원장님, 네. 불가항력이 뭡니까? 그 이미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 그 카타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뭐 자연재해라든가 못 줄 수 있다 이거.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이게 지금 이란의 피격 때문입니까? 그렇죠. 지금 카타르의 가스전의 한 20%
그 생산 능력을 지금 파괴했기 때문에 카타르 정부로서는 비상이고 사실 저 카타르 LNG 시설 공격 저게 촉발이 돼가지고 지금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이거 이란에 대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거 여러 가지 압박이 지금 작용해가지고 네타냐후 총리의 종전이 좀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